박상미리는 목란시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토끼의 귀를 잡아 들어올렸을 때 수토끼는 발버둥을 치고 암토끼는 눈을 가늘게 뜨지만 암수 두 마리가 함께 땅 위를 달려갈 때에는 암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사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진상을 명확히 보기 어려울 때를 형용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목란은 남북조 시대 북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유연이 끊임없이 남쪽을 침략하자 북위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징병을 통해 방어하고 그들을 정벌해야 했습니다. 징병 명단에 화목란의 아버지 이름이 올랐으나 목란은 아버지가 연로하고 몸이 약한데 남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려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에 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아버지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고 또한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부모님께 작별을 구하고 군대를 따라 출정하여 저녁에는 황하가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둑한 저녁 풍경 속에서 거세게 흐르는 황하의 물소리와 군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목란은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10여 년의 세월 동안 화목란은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고 무수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황제는 그녀에게 상을 내리고 벼슬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상을 거절하고 벼슬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우들의 배웅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우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규방에서 여인의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목란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준수하고 무예거 뛰어났던 장군이 실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란은 장난스럽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토끼는 귀를 잡혀 공중에 들렸을 때 수토끼는 네 발을 마구 버둥거리고 암토끼는 두 눈을 반쯤 감고 있지요. 하지만 두 마리 토끼가 땅 위를 함께 달려갈 때 누가 그들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전우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이 여장부에게 더욱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삭은 수토끼의 발이 버둥거리는 모습, 미리는 암토끼의 눈이 개슴츠레한 모습.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중국 고전 설화 속 인물이죠. 화목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명한 성어 박상미리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언어학, 역사, 문학, 철학,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매력적이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을 딱 잡아서 왜 이게 1000년 넘게 사람들 마음을 끌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 화목란 이야기는 그 자체로 정말 박상미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성어의 교원부터 시작해서 목란이라는 인물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성어, 박상미리? 이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원래 목란시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 마지막에 보면 토끼 암수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토끼요? 네, 수토끼는 막 발버둥치고 암토끼는 눈을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미리 뜬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하, 발버둥 치고 눈을 가늘게 뜨고. 네. 네. 원래는 그런 생생한 묘사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하고 진상을 알기 어려울 때 쓰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한 거죠. 와, 재밌네요. 어찌 보면 목란 이야기 전체를 딱 함축하는 그런 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성어의 기원이 된 목란시는 북위 시대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북방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왕조인데 당시에 유연이라는 다른 유목민족하고 전쟁이 잦았거든요.
아, 전쟁 배경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 선비족 문화는 당시 한족 문화에 비해서는 성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좀 덜 엄격했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게 병사가 자리가 쓸 무기랑 말을 직접 준비해야 했던 군사제도, 부병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장비를? 그렇죠. 시에 보면 동쪽 시장에서 준말을 사고 서쪽 시장에서 안장을 산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이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여성이 12년이나 남장을 하고 군복무를 한다는 설정이 아주 터무니없게만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현실감을 좀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정작 역사 기록에는 목란이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그 화씨성도 명나라 때 희곡 작가가 처음 붙인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서희라는 작가가 자기 희곡에서 처음 화목난이라고 썼어요. 그전에는 그냥 목난이었죠. 와, 그럼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문화적 아이콘, 상징으로 봐야 하는 건군요. 그렇죠. 이 목난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이 이야기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계속 다르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어 왔는지 그 변화 과정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변주되는 과정이요? 네. 처음 목난시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효. 네, 효. 근데 이후 유기작 배치가 점점 더 강조되면서 국가에 대한 충, 그리고 여성의 정절 같은 덕목들이 막 덧붙여져요. 심지어 어떤 각색에서는 황제가 후궁이 되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자결하는 아주 비극적인 영웅으로 그려지기도 했고요. 와, 원작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원작은 상당히 밝고 씩씩한 느낌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명나라 희곡에서는 로맨스를 넣어서 결국 결혼하는 좀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네, 그런 버전도 있었고요. 20세기에는 또 시대 상황에 맞게 항일 정신을 고취하는 어떤 애국주의의 상징으로 쓰였다니 진짜 변화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또 어땠나요? 거기는 효보다는 개인의 성취 이런 걸 강조해서 서구 관객들한테는 좀 통했을지 몰라도 원전의 핵심 가치를 좀 바꿨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어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그 지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1998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효라는 동양적 가치보다는 뭐랄까 가문을 빛내고 싶다는 어떤 개인의 정체성 탐구나 자아 실현 쪽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서구적 가치관이 강하게 드러났죠. 그렇군요. 반면에 2020년에 나온 실사 영화는 겉으로는 충, 용, 진 같은 동양적 가치를 내세우고 심지어 기라는 약간 초능력 같은 개념까지 넣었거든요.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 결국 타고난 특별한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약간 미국식 슈퍼히어로 서사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아, 동양적 가치를 표방했지만 내용은 좀 달랐다. 네, 그러니까 이 목난 이야기는 마치 문화적인 로르샬크 테스트 같아요. 로르셜크 테스트요? 네, 그걸 각색하는 시대나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혹은 뭐 그 시대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전통이냐 현대냐 이런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인 셈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한 인물 이야기가 이렇게 시대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니 정말 박상미리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이게 요즘처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가려내기 힘든 우리 상황하고도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다시 그 목란시의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 보면요. 어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있으랴? 이 구절 말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걸 넘어서서 겉모습이나 이미 주어진 틀, 그런 건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요. 아, 본질을 보는 눈. 그렇죠. 온갖 정보랑 주장들이 막 뒤섞여서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 현대사회, 이 박상미리한 상황 속에서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는 지혜와 노력, 그게 바로 목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그냥 오래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눈을 길러주는 살아있는 텍스트였네요. 진짜 성어 박상미리처럼 이야기 자체도 끝없이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 주변의 수많은 박상미리한 상황들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과정, 가장 긴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깊은 질문을 남겨주시네요.